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오늘날 창업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나이가 있습니다. 빈 주먹으로 시작해 만들어낸 황금빛 인생 역전 스토리. 자, 그 놀라운 기적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한 줄기 빛조차 찾을 수 없었던 흐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비좁은 단칸방을 전전하던 날들, 세상의 나락까지 내몰려야 했던 절망의 순간들, 가난이란 그저 버텨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아주 작은 도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삶의 굴레.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네버엔딩 스토리 속에서 한 가닥 빛을 찾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찾은 희망의 등불.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성공 뒤에 숨어있는 치열한 장인 정신. 막다른 골목에서 삶의 가치를 찾다. 어둠을 딛고 마침내 한박 웃음을 짓기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7.8기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함박 스테이크를 만드는 프랜차이즈 경성함박의 박종호 대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고 영광입니다. 우선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창업 시장이 어떤지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현재 대한민국은 창업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인 거죠. 제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 앞에 앉아 계신 네 분 중에 한 분은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신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럼 이분들이 과연 성공 창업에 이르시냐? 아닙니다. 통계청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게 되면은 전체 창업자의 68%가 3년 이내에 그 장사를 접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거죠. 저 역시도 5번의 창업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6번째 창업인 함박스테이크가 반응이 좋아져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바닥으로 꼬꾸라치게 되죠. 저 역시도 창업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서 돈도 바닥나고, 그리고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은 아닌가. 주변에서 일단 뭐 집에 돈을 갖다 주질 못하니까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창업을 실패하다 보니까 얻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혹은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마치 이런 성공 창업의 법칙이 영화, 이 흥행 영화, 대박 영화의 법칙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5번의 실패 뒤에 성공하게 된 그 비법들을 영화에 빗대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성공 창업과 흥행 영화의 공통점, 바로 주인공이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 가셨을 때 영화를 고르셔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뭐 내용? 아니면 뭐 어떤 걸? 내용? 대부분 내용도 있겠죠.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배우가 나오는지,
혹은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티켓 파워라는 이야기가 있죠. 믿고 본 배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정도로 똑같은 영화라고 해도 어떤 배우가 출연에 따라서 영화가 성패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창업에도 이런 주인공으로 비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창업의 주인공. 바로 아이템입니다. 창업에선 실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성공 창업의 50%가 좌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아이템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망한 아이템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망한 아이템. 그런데 뭐가 유망한지 알아야죠. 그렇죠? 실제 이 유망한 아이템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다른 말로 시대상을 반영하는 아이템이 유망한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럼 외식업에서 현재 시대상은 뭘까요? 바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실제 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게 되면은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게 되면은 고기, 치즈, 크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저희도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런 고기, 치즈, 이런 크림들이 결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정점에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실제 제가 간단한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김밥 다들 드시죠? 네. 김밥 요즘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500원 드시는 분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사실 요즘은 3,000원, 4,000원, 5,000원이에요. 이런 김밥을 불과 우리가 5년 전에 누가 3,000원, 4,000원, 5,000원을 주고 먹을 줄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거꾸로 김밥이 1,000원짜리라고 하게 되면은 안 드세요. 의심하세요.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갖다가 쌀 갖다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중국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이 현명해졌습니다. 워낙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어요. 이제 SNS라든지 소셜이라든지. 그래서 아이템을 고르실 때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 유망하다는 거는 바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고르실 때 두 번째, 바로 식재료 공급이 안정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고기 뷔페 많이 가보셨죠? 예, 과거에는 10,000원만 내게 되면은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무한리필 고깃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장사가 안 돼서? 아닙니다. 실제 장사가 안 돼서 문단 업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업소들은 원재료 가격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키로에 5,000원 하던 고기가 불과 몇 달 사이에 10,000원, 12,000원이 돼버려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너무 새로운 아이템은 배제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은 늘 새로운 걸 찾고 있다는 거죠. 눈은 진보적인데 입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과거에 구워 먹는 생족발 전문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시죠? 족발은 삶아 먹는 건데 구워 먹잖아요. 근데 맛도 있었어요. 맛도 있었는데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죠. 짠하고 또 자리도 나쁘진 않았는데 손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밖에 대문짝만하게 구워 먹는 생족발 구이 전문점이라 써놨는데 왜 안 들어오시나 하고 이렇게 행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들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자분들이 두 분이 걸어가시면서 야 여기 생족발 구이 전문점이래. 되게 맛있을 것 같다.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네가 한번 나중에 먹어봐. 안 먹는 거예요. 본인은. 그 정도로 입이 보수적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너무 새로운 아이템을 선택하지 마시라 그래서 거꾸로 너무 대중적인 아이템을 선택하시라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너무 대중적인 아이템, 예를 들자면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손님이 안 드셔서 거꾸로 망하는 게 아니라요. 경쟁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쪼개 먹어서 수익이 손익분기점까지 못 가서 망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창업시장에서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5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아이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번째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했어요. 야,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기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고기. 우리나라에서 사시사철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늘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게 고기예요. 근데 이 고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2번째에서 말씀드렸죠. 원가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기 장사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우, 고기값이 너무 올랐어. 아우, 상추가 아니라 금추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신 걸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돼지고기가 비싼 게 아니라 삼겹살하고 목살이 비싼 거고요. 소고기가 비싼 게 아니라 안심하고 등심 같은 인기 부위가 비싼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비인기 부위들은 어떠냐? 가격 반등이 미미해요. 그럼 거꾸로 이런 가격 반등이 미미한 재료들을 갖다가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성공 창업이죠. 이렇게 저는 함박 스테이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공 창업 2번째 법칙, 바로 재밌어야지 먹힌다는 겁니다. 영화를 찍어도요, 아무리 멋진 주연 배우, 예쁜 여자 배우가 나와도 재미가 없으면은 흥행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맛만 갖다가 경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과거 이런 분들 많았었어요. 장사하실 때, 요즘 무슨 장사하려고? 우리 마누라가 손맛이 좋아. 이런 분들 실제 아직까지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창업이 실패하세요. 왜? 이젠 소비자들이 맛을 갖고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맛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재미라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희 대학로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연극 극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 극장 연극장에서 연극을 보시고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상기돼 있으세요. 내가 마치 어떤 연극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그 매장 안을 갖다가 마치 경성시대에 있을 법한 아주 고풍스러운 극장 느낌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금 이제는 랜드마크가 아예 돼버렸습니다. 연극을 보시고 무조건 가셔야 되는 매장으로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재밌어야지 먹히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창업을 하실 때 이 재미란 요소를 결코 빼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박 창업의 비법 3번째, 편집으로 거듭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집 들어보셨죠? 편집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게 되면은 필요 없는 부분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더 붙이게 되는 거죠. 특히 외국 영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인공의 이름도 바뀌고 포스터도 바뀌게 되고요. 근데 이런 편집 과정이 영화에만 필요하냐? 아닙니다. 음식에서도 편집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객들은 주인이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가 왜 이래? 음식이 왜 이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못하면 그 가게의 미래는 없습니다. 역시 영화처럼 편집해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고객이 불편한 만한 상황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편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실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함박 스테이크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둥근 접시라든지 철판에 드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양이 안 차요. 드셨을 때요. 너무 조금 주죠. 고기니까요. 그리고 많이 드리려고 해도 이게 접시에 다 이렇게 흘리게 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푸짐하게, 우리 한국인들은 푸짐한 걸 좋아하니까 이 뚝배기에다가 다 담아드리자. 이 뚝배기가 뜨거우니까 온기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도 가득, 특히 여자분들은 소스 가득 하신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스도 가득 넣어드리고 또 야채도 많이 넣어드리죠. 그리고 남자분들을 위해서 밥이라든지 샐러드는 무한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양식하면 비싸, 조금 주겠지. 아니죠. 갔는데 야채도 많고 고기도 너무나 푸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창업 아이템도 계속된 편집으로 계속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 3가지 영화와 아주 똑 닮은 성공 창업의 비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창업을 앞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성공 창업 비법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사업을 하게 되면요, 늘 두려움 앞에서 떨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혹시 부족한 게 없는지. 그래서 잘하고 있다가도 이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성공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좌절하셔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세요. 버티게 되면요, 이런 법칙을 충분히 이행하시고 버티시게 되면 분명히 성공 창업은 여러분께 손을 내밀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대표가 말하는 흥행 영화처럼 창업에 성공하는 노하우. 전망이 밝은 아이템을 선택하라. 인테리어에 재미를 더하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뭐 우리 창업을 어떤 그 영화에 빗대서 이렇게 또 아이템, 또 편집 뭐 그리고 버티라 뭐 이렇게 또 잘 정리를 해주셔서 했는데 확 와닿았어요. 대표님의 창업 영화 어떻게 흥행에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손익분기점은 넘겼으니까요. 네. 이제 역시 저도 버티게 되면은 곧 흥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이라는 건 어떤 그 항상 이게 숫자가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사업 현황이 어떤지 네. 숫자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숫자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사업한 지가 이 함박스테이크로 사업한 지가 약 2년 정도가 되는데요. 2년이요. 예, 예. 많은 매장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장의 숫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네. 이 매장들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매장이 성공하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숫자 늘어가게 될 테니까. 네. 실제 저희는 지금 현재 20개가 있습니다. 예. 20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곧 중국에도 진출 지금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중동 쪽에도 현재 진출 예정이 네네. 있습니다. 빠르네요, 그 정도는. 충분히. 근데 이제 이미 어떤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실내 포장마차 한번 있었고요. 예. 그리고 구워 먹는 생족발구이. 네네. 예. 그거 하나 있었고. 네. 네 개도 다 예, 요식업이셨습니까? 요식업입니다. 어떤 거였나요? 삼겹살집도 있었고요. 삼겹살 있었고요. 그리고 커피숍도 있었고요. 커피숍, 분식집도 있었고. 분식집, 네. 그리고 지금 예, 함박스테이크까지 맞습니다. 6개. 예, 맞습니다. 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금적으로 한 번 실패를 하고 망하게 네. 되면 또 다른 자금이 또 생겨야 되는데 뭔가 네. 도전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고 네.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네. 자금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거꾸로 자금이 없다고 시작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부족한 만큼을 아이디어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은 자리에 가서 아주 흔한 그런 삼겹살이라든지 피자로 창업을 하셨다고 했을 때 나는 그런 좋은 자리에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 배달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 자금의 벽은 얼마든지 전 넘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다양한 메뉴들을 네. 요식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 어떤 메뉴 개발을 하는 어떤 대표님만의 어떤 비결이라든가 네. 나는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봤다라는 것들이 있나요? 네. 실제 많은 분들이 메뉴 개발을 하실 때 네. 걸리게 되는 덫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한 거를 만들어야 돼.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음식은 그걸 이해하시기까지 소비자들이 다가오질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메뉴를 만들 때 기존에 있던 메뉴들 융합입니다. 기존에 뭐 가령 떡볶이가 너무 매워. 네. 그럼 여기에다가 크림이라든지 치즈를 녹인다든지 뭐 고기가 너무 느끼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뭐 어떤 특별한 쌈을 갖다가 같이 내놓는다든지. 네. 융합. 네. 그렇게 대표님만의 어떤 비결을 통해서 네. 맛있는 어떤 메뉴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정작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찾아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찾아줘야 되는데 찾아주지도 않고 이 어떤 음식의 네. 진가를 알리기 위해서 네. 대표님만의 어떤 마케팅의 노하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케팅은 어떻게 하셨나요? 실제 마케팅 이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마케팅을 하진 않습니다.
안 합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영 마케팅을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다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쉽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들이 사진을 예쁘게 찍으실 수 있게 소스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맛있다고 홍보하고 이야기해도 이제는 네. 소비자분들이 현명해지셔서 그런 광고를 믿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스토리를 담고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는 게 저희의 또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 식재료의 가격 변동이 많은데 음식 가격을 책정하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은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전략이라기보다는요, 함박 스테이크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함박 스테이크라고 하게 되면요, 고객분들 머릿속에서 뭐 비유를 하자면 돈가스 형님의 스테이크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각자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이런 보이지 않는 맛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삼겹살은 1인분에 10,000원, 뭐 김치찌개 6,000원, 붕어빵은 1,000원에 3개,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 금액을 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로 뭐 귀결이 되겠네요. 돈가스 형이었군요. 스테이크의 동생이었고 이게 확 공감으로 와닿는 이유가 뭘까요? 공감이 확 돼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함박 스테이크는 무엇일까요? 달리기? 달리기요? 네. 어떤 달리기? 달리기는 일단 시작하면은 결승점까지 가야지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기 싫으니까요. 네. 저는 어렵게 만든 함박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기 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네. 앞으로 대표님은 더욱더 멋진 달리기를 해 나갈 건데 어쨌든 1등이라는 목표 네. 너무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의 꿈 런웨이를. 네, 저의 꿈은 이 함박 스테이크가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 깊숙하게 자리 잡아서 나중에 우리 함박 스테이크 먹으러 갈래? 라고 하게 되면 바로 머릿속에 경성이란 글자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제 꿈입니다. 브랜드화. 네. 예. 뭐 대표님의 꿈 런웨이가 네. 지금 달리기 하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예. 언젠가 1등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오늘 네. 강연을 듣고 확신합니다. 예.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창업은 영화와 같다는 우리 박종호 대표님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창업이 흥행작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성공 창업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아주 거대하고 좀 접근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단단해 보여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셨으면은 버티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성공 작품을 만들 시간, 나만의 창업을 만들어 가세요.